같이 대화를 하는데 옆에 못 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? 요거를 전혀 사람들은 못 느끼고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 지금 40분 동안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라고 하면 뭔가 이 사람을 대화에 참여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. 근데 이러한 형태로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보고 느끼지 않아도 될 것들을 느끼는 종류의 사람들을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솔직히 예민하게 살면 힘들거든요. 온갖 자극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. 그래서 이 자극들을 다 느끼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몸 안에서 올라오는 감각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, 뇌과학박사 장동선입니다.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좀 예민한 사람 같아요? 아니면 무던한 사람 같아요?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좀 유별난가?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제가 예민해서 힘들었던 적이 많거든요.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 다 같이 있어. 저는 이 사람이 지금 대화가 한 3번 오고 갔는데 한 번도 말이 없었어. 이거 또 눈에 띄고요. 누군가가 조용히 단톡방을 나가버리면 사람들은 나간 줄도 모르고 있는데 누가 나갔네? 이 사람 왜 나갔을까? 분명히 뭔가 불편한 게 있었는데 말은 못하고 나간 게 틀림없어. 내가 혹시 불편하게 한 일이 없었나? 자기 전에 생각이 쫙 돌면서 온갖 종류의 짐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좀 유별난 거고 예민한 거고 민감한 거죠. 근데 이러한 형태로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보고 느끼지 않아도 될 것들을 느끼는 종류의 사람들을 Highly Sensitive Person, HSP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예민한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. 예민한 사람을 뇌과학적으로 정의하면 SPS라고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.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가 높은 사람이에요. 쉽게 말하면 감각적인 반응의 민감도가 큰 거예요. 내 감각으로 들어오는 시각, 소리, 냄새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반응을 내 안에서 만들어서 딴 사람들보다 모든 종류의 감각에 훨씬 더 민감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극에 대한 반응도로 결정이 돼요. 똑같은 종류의 시각적, 청각적, 촉각적 자극을 경험하고도 훨씬 민감하게 더 많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뇌가 있다.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HSP,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성 얘기이기 때문에 외향, 내향하고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도 예민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생각보다 많아요. 전체 인구수의 15%에서 20%. 그러니까 대략 5명, 6명 중 1명은 매우 예민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뇌과학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람의 특성을 분류해 보려고 하면 몇 가지 공통점이 보여요. 일단 첫 번째는 감각에 대한 반응성이 높습니다. 실제로 매우 예민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뇌 네트워크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활성화도나 연결성이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. 뿐만 아니라 전두엽과 섬엽의 활성화도도 높았는데 단순히 정보가 들어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프로세스들이 돌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도 섬엽 그리고 공감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하는데 매우 예민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이 영역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활동이 더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의 정보를 경험하고도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그 경험이 훨씬 더 생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아주 폭력적인 영화를 보거나 아동학대 뉴스 나오거나 막 살인 이런 뉴스가 나오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. 어떻게 아이한테 저럴 수가 있어 막 감정이입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와 끔찍하네 저런 뉴스도 있네 라고 지나갈 수 있는 거를 계속 생각하고 분석하고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보고 상상하고 하는 것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매우 예민한 사람에 대해서 보여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. 이게 흥미로운 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중에서도 유난히 예민한 동물들이 있어요. 강아지나 말 대상의 연구를 보면 인간처럼 15에서 20%는 유난히 그러한 예민함, 민감도를 보이는 개체들이 있다고 합니다. 어떤 강아지들은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서 주인의 표정, 걸음걸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잘 잡아내는 강아지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별 신경을 안 쓰는 강아지들이 있죠. 진화생물학적으로 다른 존재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들이 있고 이 개체들을 이제 우리는 HSP라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. 진화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왜 어떤 동물이 특별히 더 예민할까? 사실은 이 예민한 사람들이 남들보다 위험 감지를 잘하고 문제 해결을 더 잘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.
다들 밖에서 그냥 야, 자 이제 일 끝났다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.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? 뭔가 지금 이거 이상해. 저기 지금 누가 적군이 숨어 있는 것 같아. 이 유별나게 예민한 사람이 위험을 감지해서 집단 전체를 살리게 된 일들이 꽤 있었을 거고요.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민감한 감정 이거를 잘 캐치하는 사람이 결국은 갈등을 봉합하고 이 사람도 이해하고 저 사람도 이해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예민함이라고 하는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거꾸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문제 해결을 잘하고 더 창의적이고 더 많은 것들을 보면서 기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그럼 이런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어떤 종류의 특징들을 보일까요? 진짜 예민한 사람은 예민함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. 사실은 저는 예민하다는 걸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는 편이에요. 예민함의 하수입니다. 근데 예민함의 고수는 본인이 예민하다는 티조차 전혀 안 나게 덮을 수 있어요. 다른 사람의 눈빛,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느껴졌어요. 근데 내가 이게 느껴졌다는 걸 내가 보여주는 순간 이 사람들의 감정 변화 그리고 일어날 일들까지 예측이 되니까 다 느꼈지만 못 느낀 척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. 예민한 사람은 되게 많은 시뮬레이션이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.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고 피곤하다 그냥 좋게 넘어가고 없는 것처럼 잠깐 덮고 지나가자. 왜냐하면 부딪히고 갈등 상황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너무너무 스트레스야. 그러니까 일 키우지 말자.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 라고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.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예민한 사람은 내가 분명히 이메일 썼는데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왜 답장이 없어? 뭐지?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? 진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신경 쓰느니 내가 해버린다. 이것 때문에 몸이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무언가 삭히고 참고 하는 과정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내 스스로를 이렇게 억누르고 느낀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뇌예요.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자주 저질러요. 영어로 false consensus bias, 거짓 합치성 편향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내가 느끼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느낄 거라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강해요. 자, 그래서 혼자서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잘해주고 혼자 상처받아요. 근데 많은 경우에 전혀 못 느끼고 의도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존재해요.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약간 무딘 사람들. 이거 사실 부부관계에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죠. 남편이 뭘 했는데 말을 했는데 안 들었어요. 아내가 한 말을. 내가 분명히 다 말했는데 당신이 이거를 안 한 거는 화나라고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무시한 거야? 라고 하면서 엄청 화를 내죠. 상대는 진짜 안 들렸고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얘기를 한 거예요. 내가 느끼는 대로 상대도 느꼈을 거라고 가정을 자동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서로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를 나보다 나를 더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민하고 분석을 잘하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내 스스로에게 되뇌어야 되는 게 세상 사람이 다 나 같지 않다.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모르고 진짜로 못 느끼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. 이거를 되뇌어야 합니다. 예민한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호의를 베풀었어. 갚지 않으면 힘들어요. 뇌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이 나한테 언제 어떻게 호의를 베풀었는지 기억해가지고 다음번에는 내가 꼭 밥을 쏴요. 우리가 5번 만났는데 작년 3월 날은 네가 냈고 우리 그 다음에 고깃집 갔을 때는 제가 냈는데 내가 내겠다고 하는 건 네가 못 내게 했었어. 이번에는 내가 내야 돼. 이게 이제 예민한 사람의 특징이에요. 내가 빚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. 차라리 내가 더 많이 쏘고 말지 딴 사람이 나에게 쏜 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언제 만나서 언제 이걸 되갚지 생각하고 있는 게 더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은혜를 되갚는 그러한 성향이 되게 강하고요.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런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을 했다, 상처 줬다, 평생 안 잊어버려요. 2배로 갚는다. 내가 나중에 되면 이 수모를 너에게 다시 돌려준다. 예민한 거 티도 안 나게 조용히 있지만 3년 지나서 이것도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솔직히 예민하게 살면 힘들거든요. 온갖 자극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. 그래서 이 자극들을 다 느끼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몸 안에서 올라오는 감각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. 우리 뇌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무한한 파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. 한 번에 내가 지각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.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더 크게 반응해서 느낀다 할지라도 뇌가 한 번에 모든 걸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한계를 인식하고 내가 어떠한 걸 우선적으로 민감하게 지각할 것인가 라는 선택을 스스로 내리는 게 중요해요.
외부에서 들어온 감각과 내부에서 올라오는 감각 중에 어느 쪽에 민감도를 내가 포커스를 맞추냐라고 그러면 자기중심을 잡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각의 민감도를 높이는 게 나에게 좋습니다. 내가 지금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나, 내 심박이 어떤가, 내 근육의 경직도가 어떤가, 내 스스로 내 마음 안에서 느끼고 있는 나의 상태가 어떤가 라고 하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각들에 대해 민감도를 높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들에 대한 민감도는 낮추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내 중심을 잡고 내수용 감각들의 민감도에 조금 더 포커스하는 데 성공했다. 넥스트는 뭐냐면 나와 타인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내 뇌가 내 안에서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나는 나고 너는 너야. 나랑 다른 존재일 수 있고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기까지는 건들지 않는다.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잖아요. 단톡방을 조용히 나가버린 사람이 내 어떤 말에 상처받았을까, 왜 저럴까라고 계속 신경을 쓰이지만 나중에 다시 불러보니까 실수로 나갔어요. 나갔다는 거 알려주고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장 박사, 이런 분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요 가능성을 인지해서 민감하게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진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내가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항상 제가 몸, 신체 강조하잖아요. 제가 언제 예민해지는지를 40년 넘게 관찰을 해왔잖아요. 제가 확실하게 예민해지는 순간들이 몇 개가 있어요. 일단 배고플 때 예민해지고요. 제가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애들한테도 조용히 해 막 이러면 아내가 조용히 입에다 먹을 걸 넣어줄 때가 있어요. 당신 지금 배고프지? 그리고 딱 이틀만 운동 안 하고 내가 신체적 활동을 안 하고 나면 예민한 상태가 되더라고요. 실제로 많은 정신의학자들,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 몸의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고 체력을 증진시켜주는 것 자체가 민감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나 스스로를 제어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된다.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예민한 사람은 자극이 많이 들어올수록 더 민감해져요. 날이 서 있어요. 계속 뉴스 보고 있거나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자극들을 보고 있으면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들어오는 자극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부러 안 보고 정보를 나에게서 좀 컷해 주는 그런 연습들이 때때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예민함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유명인들의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?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에 재밌는 사례들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. 일단 흥미롭게 봤던 사례가 타이거 우즈, 우리가 아는 골프 선수, 정말 레전드죠. 이 타이거 우즈 선수가 입스라고 하는 중요한 어떠한 퍼팅 동작을 하거나 골프를 치기 직전에 불안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몸이 제어되지 않는 현상, 막 손이 떨리고 이래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골프 선수가 아주 집중을 해서 퍼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어긋나서 내 마음대로 몸이 제어가 안 돼도 큰 타격이 있잖아요. 타이거 우즈가 이게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. 근데 그 입스가 오는 순간에 그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연습들을 많이 해서 극복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. 자, 근데 타이거 우즈의 입스, 지나치게 예민하고 불안한 성향,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되고 안 좋은 것만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아마도 요 예민함이 타이거 우즈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, 이 레전드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이게 다른 예가 있는데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. 이 매니저는 오늘 공연이 대박 날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면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에 손을 이렇게 잡는데요. 그 손에 불안해서 흥건히 땀이 젖어 있으면 그날 공연은 완전 초대박. 근데 안 불안하고 손이 말라 있었다. 그러면 평타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러한 예민함, 민감함, 어떻게 보면 정말 날이 서 있어가지고 어려운 상태, 이게 오히려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. 또 다른 알려진 유명한 사례가 영국의 총리죠. 윈스턴 처칠입니다. 윈스턴 처칠은 우울증으로 고통받았고 그리고 여러 전기 기록들을 보면 예민한 사람이 맞았던 것 같아요. 대표적인 예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각국 정상들은 히틀러랑 잘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독일의 히틀러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닐 거고 열심히 하는 청년이고 뭐 어떻게든 우리가 같이 가야지라고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자국 국민들한테도 미화해서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. 근데 안 속았던 사람이 있어요. 바로 윈스턴 처칠인 거예요. 히틀러의 눈빛, 말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거짓말하고 있구나라는 게 다 보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우울증, 뭐 이런 신경쇠약 때문에 힘들어했던 윈스턴 처칠이지만 더 예민하게 다른 사람의 거짓말이나 나쁜 모습들을 알아낼 수 있고 밝혀낼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. 요즘 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 유전적으로 전체 5명 중에 5, 6명 중에 1명 정도는 더 예민하다.
유전적으로 좀 더 예민한 사람들이 그러면 뇌에서 어떤 게 달랐냐라고 보면 세로토닌 분비량이 조금 더 낮았다라고 한 얘기들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편하게 마음을 푹 놓고 괜찮아 이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. 매우 예민한 성향이 드러나게 된 특성을 보면 환경적인 영향도 되게 커요. 되게 힘든 상황에서 자라나거나 아니면 안 좋은 트라우마를 많이 경험하거나 이렇게 되면 더 예민해집니다. 과잉 경쟁, 서로 치고 막 치이고 하면서 힘든 상황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낮추게 되고 더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매우 예민한 사람의 요즘 관심이 많은 이유는, 그리고 더 예민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실수하면 안 돼, 한 번이라도 말 잘못하면 안 돼, 이러한 불안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살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. 내가 의도하지 않게 말실수 할 수 있잖아요. 우리가 서로에게 그럴 수도 있지 뭐,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고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잖아, 괜찮아 라는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It's okay. 앞으로 더 잘 삽시다.